오늘 말씀드릴 박제가는 사회적 신분이 조선시대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서얼 신분이었습니다. 서자였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서자에게 어떤 개혁론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북학에 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론이다 하는 점에서는 이해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영조 정조대에 있어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가, 또 북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가, 박제가가 어떠한 인간적인 고민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제가는 아버지가 승지지만은 어머니는 미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제가는 출세할래 할 수가 없어요, 조선에서는. 다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 동료 문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 수는 있지만은 또 국왕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은 국왕과 직접 어떤 개혁안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조가 즉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규장각을 자기의 정치적인 핵심 근거지로 규장각을 만들고, 규장각에 물론 양반 사족들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검서관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서울 출신들을 처음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검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라고 하는 네 사람의 검서관이 임명이 되고, 이때부터 박제가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셀러리맨으로, 월급쟁이로 궁궐에 출입을 하죠. 규장각에 정조를 측근해서 모시면서 굉장히 영광이죠. 신분은 낮지만은 정조와 직접 대하고 정조의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관 생활을 통해 이제 벼슬 시작하는데, 벼슬 생활을 하는데, 정조가 이 설이긴 하지만 검사관으로서 굉장히 총애를 합니다. 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똑똑하고 하니까 정조가 총애를 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어떤 직에까지 임명을 했냐면은 가승지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비서관인데 요즘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승지는 문과 출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는 무과 출신, 무승지도 하나 들어갈동 말동 하는데, 이 박제가는 서울 출신이고 문과 출신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승지가 될 수가 없는데, 정조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임시승지, 가승지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까지 부여를 하죠. 차별 속에서 박제가가 자기의 어떤 탈출구로서 찾은 것이 백타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이 박제가가 중구 필동, 지금의 그 대한극장 근처에 살면서도 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놀았던 데는 어디냐면은 파고다공원, 서울의 파고다공원, 지금 파고다공원이 있죠. 탑골공원. 그게 하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걸 백탑이라고 했어요. 백탑 주변에 많은 동료 지식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배우고 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문장가였어요. 박지원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박지원이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손을 잡아드리면서 자네의 이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직접 밥을 해주면서 같이 1박 2일 동안 공부를 하고 서로를 알게 되죠. 또 그 근처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청장관 이덕무가 같이 있었어요. 이덕무가 거기 있었고, 유득공이 그 근처 살고. 그래서 이 백타파 시절은 정말
박제가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사실 북하그가 박제가의 저술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박제가의 생각이 물론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백탑파 이때 박제가의 생각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첫 연행을 하는데 중국에 연행을 하는데 바로 이 체제공의 수행 군관으로 따라가요. 무려 4차례나 중국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제가를 당괴, 중국 당자예요. 당나라 당자를 쓰는데 당나라 귀신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중국 최고의 선진 문화를 좋아했고 그래서 중국의 훌륭한 문인 화가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여행기를 정리하면서 북하기를 저술하죠. 그러니까 한 번 여행 갔다 와가지고 중국에 한 번 여행 갔다 와서 북하기라고 하는 큰 책은 아니지만 조그만 책을 개혁론을 냈다. 그거는 여행만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고 이 북하기 속에 쓰여진 얘기들은 사실 이 백타파 지식인들 주변에 있던 자기 친구인 이덕무, 유득공 그리고 먼저 중국에 갔다 온 열하일기의 박지원의 생각이 박제가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해요. 서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침식을 같이 하면서 토론을 했던 것들이 박제가의 손을 빌려서 정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박제가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수이 신이석 사람의 귀는 이 골짜기에 물이 되고 몸은 돌이 돼 있다. 형즉 삼이 심즉 일이라. 형체는 셋인데 마음은 하나다. 여기 형체가 셋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세요. 여기 사람이 하나, 둘, 세 사람이 있죠. 이 친구들 사이의 어떤 우정, 마음이 같은 이런 거를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우정을 이어가는데 이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데요. 이 알아주는 사람을 점차 백탑에서부터 파고다 공원 근처의 백탑은 서울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정보가 몰려드는 곳이에요. 바로 백탑 그 근처에는 또 성대중도 살고 있었고 원중거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서자들이에요. 서자들이긴 하지만은 중국도 여행을 하고 일본을 여행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 문화인들 또 일본의 문화인들과 이 글을 통해서 우정을 맺죠. 이걸 천해직이라고. 천길 벼랑 끝 멀리 있는 그 친구들까지도 자기의 직위로서 우정을 같이 한다. 박제가의 사상이 북벌과 북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개혁론이 있었던 게 뭐냐면 외편에 통강남 절강 제박의 그러니까 강남 중국 강남 지방과 절강 지방과 직접 교역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조금 참신한 얘기예요. 참신한 얘기. 그다음에 박제가가 중국에 갔다 와서 장문의 시를 짓습니다. 그 시 속에 북학의 생각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씀씀이가 배와 수레에 있기 때문이지. 배는 외국과 통할 수 있고 수레는 말과 나귀보다 좀 더 편하네. 그러니까 수레를 사용하자. 또는 배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일찍부터 했던 거죠. 그리고 중국 매니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이 중국에 대해서 일찍부터 우리의 아이덴티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온다면은 가난한 우리 백성 조금은 위안이 되리. 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넓은 만주평야 이게 다 우리 땅이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온다면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교역 통상론을 시 속에 이미 밝히고 있는데 들판에 샘이 있다고 치고
치도 물 깊지 않으면 말라버리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검약을 중시하는 조선 주자학적인 이념 속에서 소비를 주장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소비를 주장한.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샘물에 비유를 했는데, 샘물을 계속 퍼내서 쓰지 않으면 샘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뭘 쓰고 싶어도 전략을 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을 안 한다. 좋은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나라 부국 강병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소비를 주장한 이런 게 정말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로 일본에 가면은 일본 외놈들 말이야, 별거 없어,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성대중 원중거가 1763년이니까요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옵니다. 통신사로 갔다 와서 가장 큰 그 화제가 뭐였었냐면, 이 오사카에 가서 겸가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준 그림을 성대중이 가지고, 이게 바로 일본 오사카만 여기 배가 있죠. 갈대숲이 있고, 이게 겸가입니다. 겸가. 여기에 중국에서 많은 서적을 사오고 골동품도 사오고 서화를 사오고, 그래서 일본 국내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 말하자면 오사카의 겸가당 살롱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때 가보니까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 우리만큼 따라왔고, 시를 쓰는 것도 우리만큼 잘 쓰고, 이게 주목할 만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타파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직접 교역론을, 아까 박제가가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자고 주장을 했죠. 그런 생각을 어디에서 했느냐면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학만이 아니라 동학, 일본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자 하는 그런 얘기를 일찍부터 했다는 얘기. 여기에 연평초령음오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북학과 북벌을 얘기하는데, 이 그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제가가 그렸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연평초령음오도라는 게 뭐냐면은 대만을 네덜란드로부터 해방시키고 대만을 지배했던 게 정성공인데요. 근데 이 연평군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정성공이죠. 정성공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던 모습, 이게 정성공 어릴 때 모습이죠. 이게 어머니 맞추고, 이게 반청복명운동에 나중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끝까지 저항을 해서 대만으로 도망을 와서 대만의 반청운동의 근거지를 세운 것이 누군가 하면 정성공이고, 정성공의 아들 손자까지 이 타이난 쪽에 반청운동의 근거지가 있었어요. 그런 반청복명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정성공을 박제가가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박제가의 북학론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북학을 했느냐? 진짜 청나라 오랑캐가 좋아서가 아니고, 청나라 오랑캐의 좋은 거를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청복명, 청나라를 부수고 명나라, 소중화를 키우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박제가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박제가의 존주론이나 연암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은 전부 다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박제가의 생각은 중국과 외국이 한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국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과 중해는 바로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남해 바다 어느 때 말라가지고 초나라 언덕과 우리나라가 평지가 돼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글로벌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박제가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소비를 통해서 국부를 키우자는 얘기인데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은 길어내기를 그만두면은 물이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우물론, 우물의 입장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대교역을 주장하는 독특한 생각을 했던 박제가의 북학 사상은 바로 북벌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얘기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박제가의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